최근 미국에서 일본과 동맹을 끊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일본을 당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양대 싱크탱크 중 하나인 케이토 연구소에서 등장한 주장으로 미 정가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단체라서 일본에서 무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보수파 공화당의 집권을 돕고 있는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정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정도이며 미 보수파 정계에서는 공화당이 집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 백악관 및 상원을 떠받쳐주는 브레인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그들의 일본을 정리하자는 주장은 적지 않은 무게감을 가지며 충격을 주는 게 당연합니다. 현재 일본은 동북아 주변에서 대만을 제외하고는 자신들을 둘러싼 모든 국가들이 사실상 적대적이라서 그 어느 때보다 미국에 의지하고 있으며 아베 총리는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백악관으로 날아갔습니다. 트럼프뿐만 아니고 오바마 시절은 더욱더 미국과 깊은 밀월 관계를 내세웠고 로비를 했던 그들이기에 미국의 이런 발언은 말 그대로 청천벽력이며 냉엄한 국제 외교의 현실을 실감케 했다는 것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미국의 싱크탱크는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중심을 일본으로 보고 의견을 냈으며 미일 동맹은 동맹 중에서도 최고 수준인데 어떻게 그중 가장 영향력이 있는 K2에서 이런 말이 나왔냐는 것이죠. 또한 일본은 미국 싱크탱크의 일본 관련 연구를 위한 자금도 엄청나게 지원해 온 바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핵심 여론을 조성하는 곳이 그들임을 알기에 사사키 평화재단을 비롯해 각종 조성된 풍부한 자금이 미국에 수혈되면서 일본의 유리한 여론을 형성했고 때론 그것이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사사키 평화재단은 2014년 한국의 독도를 미국이 다시 분쟁 지역으로 변경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렇게 오바마 민주당 정권 집권 시기에 한반도에 적용된 정책은 일본과 그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을 봤을 때 일본의 존재감은 사실상 워싱턴 정가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일본은 지금도 미국에 한국은 친중 세력이라며 G7 참가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미국에 전달하면서 친중 국가인 한국이 미국 네트워크에 필요 없다며 한국이 미국으로서 동맹 자격이 있냐면서 미국에 한국을 내치라고 설득하려고 들지만 반대로 미국에서 일본과 동맹을 끊자는 이야기를 하자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폭탄 선언인 것입니다. 그만큼 동북아시아 정세 및 미국의 핵심 가치가 변하며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이고 일본은 자칫 국제외교 논리에 따라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것입니다. 우선 K2는 필요 없는 동맹은 정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열거한 나라가 10개국 정도가 되는데 일본은 포함되었지만 같은 동북아시아권의 대한민국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왜 그러한 판단을 내렸는지 매우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우선 그들은 일본이 공짜로 미국에 보호받는 일종의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트럼프 정부가 한국과 일본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주한, 주일미군 방위비 증액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일본은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크탱크 K2의 영향을 받았는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역시 보수파 싱크탱크인 K2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논리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명료한데 일본은 전세계 3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DP의 1%만 방위비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은 불만입니다. 많이 벌었으면 많이 쓰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미국의 무기를 대량으로 수입하라는 압박으로 최근 일본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인 이지스 어쇼가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포기하려고 하는 모습 등이 미국에서는 적지 않은 불만 사유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나름대로 미국에서 F-35 105대를 주문하는 등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만 미국 싱크탱크 입장에서는 일본의 물건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평화헌법 뒤에 숨어서 안보 무임승차하는 일본이 미국에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방위비를 점점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일본의 3분의 1 정도의 방위비를 집행하던 한국이지만 2026년경에는 역전할 걸로 보입니다. 한국의 GDP는 일본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비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GDP의 약 3%에 육박할 정도로 보통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강력한 국방을 위해 집행해야 하는 국방비 3%에 근접한 수치를 한국이 이뤄나가고 있고 미국이 안보 무임승차라고 한국을 비난할 만한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싱크탱크 K2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 왔습니다만 그렇다고 한국과 동맹을 끊을 정도는 아니다는 판단을 했고 어느 정도 충분히 돈을 쓰는 국가로 분류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방 예산을 갈수록 늘려가면서 자주국방을 표방해 왔는데 이것이 단순히 한국에만 도움되는 게 아니라 미국 동맹으로서도 바람직한 무장화가 되어간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미중 간 국방비를 쏟아붓는 치열한 경쟁과도 관계가 없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제 러시아는 둘째치고 중국이 쏟아붓는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부담이 되는 형국입니다. 물론 여전히 미국은 2019년 기준으로 중국보다 4배 이상의 국방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GDP 수준으로 봤을 때 중국의 국방비는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를 커버해야 하는 미국은 점점 더 돈 좀 있는 동맹들이 자체 무장을 강화하라는 것이죠. 따라서 최근 한국의 현모미사일을 비롯해서 전투기 개발 등 국방 5개년 계획 등을 실현하는 모습이 미국에서 논의되는 보수 핵심 사안과 맞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과의 미사일 협정 등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고 미국은 한국이 국방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다는 판단도 되는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자주 국방을 키워간 것이 절묘하게 미국 보수파 불의인 의도와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이런 주장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만 미국은 반대로 비슷한 위치의 한국도 저렇게 자주 국방을 추진하며 스스로 노력하는데 일본은 미국만 바라보고 있다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보수파 싱크탱크 K2는 일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안전을 누리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이 포진하지만 치명적인 위협을 당하거나 위기에 빠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주변의 영토 분쟁으로 호시탐탐 일본을 노리는 러시아와 중국의 저돌적인 기세를 봤을 때 미국 없이는 이러한 평화는 쉽지 않았으리라는 판단이 어렵지 않게 됩니다. K2 연구소는 이번에 리스트에 올린 국가 중에 독일도 있었는데 독일 역시 GDP에 비해서 국방비를 매우 쓰지 않는 나라로 러시아로부터의 미국 보호를 거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대부분은 돈에 관한 이야기로 이러한 주장의 핵심은 미국이 더 이상 국력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실제 동맹으로 인해 미국의 파워가 강해지는 것과 반대로 동맹에 나가는 돈으로 미국이 쇠퇴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저울질하면서 동맹과의 관계를 논하는데 돈이 많은 일본의 행태가 미국에 걸려든 것입니다. 물론 트럼프 반대 진영 바이든은 동맹을 우대하고 동맹과 함께 미국을 더욱더 강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비춥니다만 만약 트럼프 혹은 공화당에서 집권하게 된다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더 강화되고 미국은 손을 거둘 것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기존 동맹 중 일본과 같은 몇 국가들에게 이제 알아서 각자 도생하라고 주문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추세에 일본이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한국보다 한 발 늦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헌법에 묶여있던 일본은 적극적으로 국방비를 집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것이 독이 됐습니다. 게다가 아베노믹스 이후에 일본 경제에 몰두하면서 국방을 다소 등한시했던 것도 타격이 오는 것이죠. 만약 미국이 주일미군을 철수시키고 일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나오면 일본은 당장 러시아와 중국을 곧바로 맞닥뜨리는 현실이 어렵지 않게 전개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센카쿠 열도를 간단하게 점령할 수 있다며 일본의 해군력이 중국보다 상당히 열세라고 평가합니다. 그런 상황에 미국의 철수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당장 사람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센카쿠는 금세 중국이 편입하게 될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며 미국은 제한적으로 개입할 것입니다. 미국이 강력한 일본 동맹인데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의문이 듭니다만 미국이나 중국 모두 전면전은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관해 중국은 이미 미국에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며 사태를 급속도로 마무리할 것이라는 예상도 미국 싱크탱크를 통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점점 더 국제사회는 미국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과 동시에 각자 도생으로 자주 국방을 키워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국방력을 키워서 한국에 피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만 일본이 자칫 그 타이밍이 늦어버린다면 중국의 영토 수복 등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는 게 국제사회의 현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대로 국제정세를 잘 읽어 절묘한 수를 펼친 셈이 되는 것입니다. 테러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결국 도쿄올림픽이 동네 운동회가 될 판이다 라는 일본 언론의 충격적인 분석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무조건 올림픽은 개최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남지 않은 대회를 준비하다 보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대회도 일본과 중국만의 동네 운동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일본의 하버 비즈니스는 오늘 80%의 여론이 개최 중지를 요구하고 있는 도쿄올림픽이 결국 무관중으로 개최, 일본과 중국만의 운동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개최까지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공식적인 개최 결정조차 못하고 있는 일본이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개최 결정을 하면서 무관중이라든지 하는 전체적인 기준을 발표해야 하는데 결론을 내릴 수가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 결정을 아무도 내리지도 못하고 모두들 눈치만 보고 있는데 구체적인 현실은 암담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올림픽에서 뛸 선수가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본 국내에서조차 대표 선수가 20%에 그쳐서 아직 400여 명의 선수가 확정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국제대회가 일제히 중지되어 있다는 것도 골치 아픈 현실이고요. 일본 미야자키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월드 트라이애슬론 경기가 중단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 탁구 선수권도, 중국에서 열릴 아시아 육상 경기대회, 런던에서 열릴 권투 유럽 예선 등 모든 선수권 선발 대회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11,000여 명의 선수들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선수를 선발하는 대회를 빨리 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국제대회 성적을 기준으로 국제경기연맹이 출전 선수를 확정한다는 대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정한 선수 선발이라는 스포츠의 기본 정신에 위배된다는 반발이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는 이스라엘과 헝가리, 세르비아 등의 국가에서는 대표 선수단을 배려한 우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선수 우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선수에 대한 백신 접종에 대한 반발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일부 대표 선수들이 대표 선수 사퇴를 선언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예 백신 접종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아예 출전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결국 백신 접종 격차 때문에 제대로 된 선수단 구성이 힘들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관중 경기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선수들이 없는 무선수 경기를 치를 판이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백신 접종을 하고 일본에 입국할 선수들이 없는 와중에 어떻게 경기를 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예 선수 명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경기 대회 일정부터 아예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호스트 타운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아무 준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만 명의 선수들과 선수단 관계자들이 머물 예정인 호스트 타운에 아무런 정보도 없기 때문에 큰 혼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리투아니아 선수를 맞이할 가나가와현, 미국과 페루 선수들을 맞이할 지바현, 르완다 선수를 맞이할 이와테현 등의 관계자들은 현재 멘붕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빨리 인원과 일정을 통보해줘야 자원봉사자와 식사와 침구 등을 준비하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준비물은 상당하고 일정 기간의 시간이 필요한데 오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도통 확인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미국의 태도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올림픽 개최는 과학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한다 라고 한마디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올림픽을 정치적 입장으로 개최 여부를 결정하면 안 된다. 과학적으로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 기준이 확정되지 않으면 선수단 파견도 어렵다. 라는 발언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본이 미국의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그런 정치적인 요인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라고 단정을 내린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도쿄올림픽이 실패해도 좋으니 무조건 개최하자는 입장의 중국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2022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중국은 도쿄올림픽이 실패를 하면 할수록 더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다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쿄올림픽이 참가국이 감소하고 무관객으로 대회를 겨우 마친다고 하면 베이징 올림픽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한 완벽한 올림픽으로 역사에 남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도쿄올림픽은 무관중과 진행 엉망의 실패가 될지라도 꼭 개최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중국은 대대적인 선수단을 파견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일본 선수단과 중국 선수단이 대대적으로 붙으면서 일본과 중국 간의 운동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경우에 도쿄올림픽은 평화의 제전이 아니라 돈벌이 올림픽, 정치적 올림픽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장 개최를 중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이 우왕좌왕하면서 전 세계에서는 도쿄올림픽이 애물단지로 취급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수단의 백신 접종을 둘러싸고 각 나라가 혼란에 빠지면서 일본과 도쿄올림픽이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수영연맹이 C19와 백신 접종 문제로 선수 선발전에 많은 선수가 불참을 통보해왔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올림픽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676명의 대표 선수 중 72%가 백신 우선 접종에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개최 여부가 불확실한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아예 공식적으로 선수단을 우선 접종할 계획이 없다. 노인들보다 20대 선수가 우선 접종받을 이유가 없다 라고 공식 발표까지 했습니다. 또 프랑스에서는 대회가 개최가 된다면 일본에 입국해서 2주간 격리하면 된다 라면서 우선 접종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또 많은 국가들이 C19 감염 대책과 방역으로 선수단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할 여유가 없다고 밝혔고, 일부 선수들은 가족들이 만류해서 대표 선수를 사퇴한다. 일찍 선수 사퇴를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라며 대표 선수 사퇴를 발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스가 내각은 대회 개최를 취소하고 적자 50조 원에 대한 책임 추궁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계속 고집 피우다가 원자폭탄급으로 키워서 한번 터지는 꼴을 보여주려고 하나 봅니다.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개그 콘서트 일본입니다.